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도 저처럼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거울 속 주름보다 무서운 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굳어진 나쁜 습관들이었습니다. 젊을 땐 성격이 좀 급해서 하고 넘어가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평가로 굳어지더군요. 60대 초반인 제가 최근 친구들과 모임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매번 술에 취해 같은 말을 반복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보기 힘들어졌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도 혹시 저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나도 모르게 품위를 깎아먹는 3가지 행동과 대신 무엇을 키워야 존경받는 노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주변에서 목격한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부 품위를 갉아먹는 3가지 독. 첫 번째, 독 통제를 잃은 술자리. 여러분, 술은 정말 무서운 거울입니다. 젊을 때는 어젯밤 좀 과했지 라며 웃어넘길 수 있었던 일들이 50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평가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할 때까지는 술 좀 하는 사람 정도로 여겨졌는데 부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음주량인데 말이죠. 나이와 직급이 올라갈수록 술에 대한 관대함은 줄어들고 책임감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본인은 또렷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둘째,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듯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죠. 셋째,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갑자기 감상적이 되거나 화를 내거나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 실수가 늘어납니다. 새벽에 문자를 보내거나 다음날 기억나지 않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안은 마실 양을 잔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주 한 병만이 아니라 20분에 한 잔씩만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실천해 본 방법인데 시계를 보며 마시니까 술이 들어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더군요. 두 번째는 집 가는 알람을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1차가 90분, 2차까지 포함해서 3시간을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계산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벌써 가냐? 고 말리더라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를 뜹니다. 세 번째는 다음날 사과와 보완 약속입니다. 혹시 전날 실수가 있었다면, 어제 제가 술에 취해 실례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1차까지만 참석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자리에서의 품위는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적당히 마시면서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두 번째, 독입에서 먼저 나가는 흉기들. 말은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직설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친 말들이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이 있었는데 앞에 계시던 70대 어르신이 직원에게 당신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큰 소리를 내시더군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어르신 나름대로는 정당한 불만이었겠지만 표현 방식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들어서 성질만 더러워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위급할수록 화날수록 튀어나오는 단어가 그 사람 인격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짜증나, A, C 같은 말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이 아이메시지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회의 중에 말이 끊기면 같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불편하고 이렇게 내 마음 상태를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끝까지 듣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기존에는 당신 맨날 그러는데 좀 조용히 해. 라고 했다면 이제는 제가 집중해서 일할 때 큰 소리가 나면 신경이 쓰여서 가능하면 조금 작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짧고 단정한 표현입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변명처럼 들리고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많아집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좋겠다 같은 간결한 표현이 오히려 품위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독 다친 지갑, 다친 마음.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인색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색함은 단순히 돈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지갑을 닫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동창회 모임에서 매번 계산할 때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 받는 척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소외되게 되었어요. 몇만 원을 아끼려다가 수십 년 친구 관계를 잃은 셈이죠. 또 다른 형태의 인색함은 세대 간 소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생각은 이해할 수 없어.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라면서 대화의 문을 먼저 닫아버리는 거죠.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모임마다 라운드 로빈 결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제가 낼게요. 다음엔 누구 차례인가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 대화의 3요소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듣기, 짧게 질문하기, 한 줄 격려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같은 짧은 질문으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고생 많았겠다 같은 한 줄 격려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줄 때 조건이나 설교 대신 작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으로 시작하는 긴 이야기 대신 필요한 정보나 연락처, 유용한 링크 같은 것들을 간단히 공유해 주는 거죠. 2부 존경받는 중년의 3가지 관. 이제 품위를 깎아먹는 행동들에 대해 살펴봤으니 반대로 무엇을 키워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3가지 관이라고 부릅니다. 관심, 관대함, 그리고 관계력입니다. 첫 번째 관심, 자기 돌봄과 타인 관찰. 관심은 두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먼저 자기 돌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막연하게 건강에 신경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건강 체크 루틴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수면 시간, 걸음수, 몸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간단히 기록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월요일 7시간 수면, 5,000보, 무릎 약간 아픔 이런 식으로 적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내 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병원에 갔을 때도 구체적인 증상을 의사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활동이나 생활 패턴이 내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요즘 관심사 한 가지씩을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부장은 요즘 등산에 빠져 있다. 옆집 아주머니는 손자 돌봄으로 바쁘시다. 단골 미용실 원장은 새로운 펌 기법을 배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등산 동호회는 어떻게 되었어요? 손잡은 어린이집 적응은 잘했나요? 이렇게 상대방의 관심사를 기억하고 있다가 먼저 묻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심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쌓이면 저분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거창한 선물이나 도움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관대함의 이해와 격려의 균형. 관대함은 단순히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라는 이해로 시작하되 개선 제안과 격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관대함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기존에는 또 늦었네, 맨날 그러더라라고 불평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늦었지만 괜찮아. 다음에는 캘린더를 공유해보자. 내가 시간 관리하는 게 점점 나아지는 것 같던데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상황을 일단 수용합니다. 이번엔 늦었지만 괜찮아. 둘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캘린더를 공유해보자. 셋째, 상대방의 노력이나 개선점을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시간 관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런 방식의 관대함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비난은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이해와 격려가 함께 있는 피드백은 스스로 노력하고 싶게 만들거든요. 또 다른 관대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나 사위가 명절에 늦게 온다고 해보죠. 또 늦네, 성의가 없어라고 하는 대신 교통이 많이 막혔나 보네. 고생했어. 다음에는 시간 여유 있게 출발해봐. 요즘 명절 교통이 예전보다 더 복잡하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대함은 가족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상대방도 더 배려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세 번째, 관계력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능력. 관계력, 즉 관포는 윗세대 공경, 또래 협력, 아랫세대 경청을 균형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또래와만 어울리려고 하는데 이는 관계의 다양성을 크게 제한하는 일입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은 월 1회 세대 섞기 점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도적으로 선배 한 분, 동료 한 분, 후배 한 분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 세대 간의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가르침 1, 질문 2 규칙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조언하는 시간을 1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듣는 시간을 2로 만드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데 의도적으로 듣는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 요즘 회사 분위기는 어때? 새로운 시스템 사용하기 어렵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같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본 다음 정말 필요할 때만 짧게 조언하는 겁니다. 또래와는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거죠. 이번에 내가 도움받았으니 다음에는 내가 뭔가 해줄게. 우리끼리 정보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겁니다. 윗세대에 대해서는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되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예전에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같은 식으로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산부 잘 늙기 위한 공간 설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공간입니다. 집 안팎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거든요. 집안 안전과 사고 예방이 최우선.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문제 없던 것들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욕실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설치한 것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야간 간접 조명입니다.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에 센서 등을 설치했는데 새벽에 일어날 때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설치도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문턱 정리입니다. 집안의 문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작은 문턱도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가능하면 제거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두세요. 세 번째는 주 1회 버리기 열개입니다. 매주 집안에서 10개씩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특히 바닥에 놓인 것들, 통로를 막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치우면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리정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집 밖 활성화 사회적 연결 유지. 집안이 안전하다고 해서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사회 활동과 외부 활동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일 30분 햇빛 걷기입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것은 우울증 예방과 수면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는 사회적 효과도 있어요. 저는 매일 오전 10시경에 아파트 단지를 30분 정도 걸어요. 처음에는 혼자 걷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비슷한 시간에 산책하는 이웃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때로는 함께 걷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교류들이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동네 거점 하나 정하기입니다.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강좌나 프로그램에 하나 이상 등록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동네 복지관을 선택했어요. 거기서 컴퓨터 기초 강좌를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배워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은 같은 강좌를 듣는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가끔 함께 점심도 먹으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습니다. 선택할 때는 거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심지라면 백화점이나 문화시설 접근성을 고려하고 지역에 거주한다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개발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냅니다.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강의도 많으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시간을 즐기는 것, 운동을 잘하려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죠. 사부 이주 실행 체크리스트. 이론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주 실행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1단계 술자리 귀가 알람 설정 90분 실전 적용 2회. 첫 번째 실행 과제는 술자리에서 90분 알람을 설정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술자리 약속이 있을 때 시작 전에 스마트폰에 90분 후 알람을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가볼게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벌써 라며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단호하게 실행하세요. 2번 정도 실행해보면 주변 사람들도 저분은 시간 관리를 확실히 하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처음 이 방법을 시도했을 때 한 친구가 요즘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고 묻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이가 들수록 다음 날이 힘들어져서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그게 맞는 것 같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2단계 아이메시지 문장 작성 및 실전 사용. 2번째는 평소 자주 사용하는 거친 표현을 아이메시지로 바꿔서 메모해두고 실제 대화에서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맨날 그러더라는 말을 내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불편해진다로 바꿔보세요. 왜 이렇게 늦어? 를 약속 시간보다 늦으면 나는 불안해진다로 바꾸는 거죠. 스마트폰 메모장에 자주 쓰는 표현 3개와 그것을 바꾼 아이메시지 3개를 적어두세요. 그리고 2주 동안 의식적으로 사용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방어적이던 반응이 줄어들고 대화가 더 건설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3단계 라운드 로빈 결제 제안 1번. 3번째는 다음 모임에서 라운드 로빈 결제를 제안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낼게요. 다음 모임 때는 누구 차례로 할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해보세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평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특히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매번 계산할 때의 어색함을 없앨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안할 때 공평하게 하자보다는 편하게 하자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계산할 때 복잡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어때요? 라고 말하는 거죠. 4단계 집안 안전 환경 구축. 4번째는 집안 안전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에 센서 등이나 수면 등을 설치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설치도 어렵지 않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1만 원 내외, 센서 등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설치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확실히 밤에 이동할 때의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도 이제 밤에 화장실 갈 때 안심된다고 말할 거예요. 5단계 사회활동 기반 구축. 마지막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강좌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고 주 3회 30분 걷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강좌 선택할 때는 실용적인 것을 추천합니다.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건강 체조 같은 것들이 일상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걷기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30분까지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딩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여러분, 지금까지 품위 있는 중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과음, 막말, 인색함이라는 3가지 독을 피하고 관심, 관대함, 관계력이라는 3가지 관을 키우며 집 안팎의 환경을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김 씨는 좀 까칠한 면이 있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김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줍니다. 아내가 요즘 당신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말해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랑 대화하기 편해졌어 라고 할 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품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결심이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3가지만 기억하세요. 절주, 바른말, 작은 베품.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다음 10년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사람들이 저분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분은 정말 품위 있는 어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모습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이 듦은 얼마나 성숙하고 품위 있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경받는 멋진 어른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실천 후기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